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진짜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을 딱 짓기로 한 거예요. 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그쵸? 근데 도면을 그려야 할 건축가가 줄자나 레이저 측정기 같은 건 안 꺼내고 눈대중으로 대충 쓱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쪽 벽은 대충 10m쯤 되겠네요. 제 10년 된 감이니까 믿으시죠? 오, 저라면 당장 그 건축가 해고합니다. 다른 사람 당장 알아봐야죠. 맞아요. 당장 잘라야죠. 우리는 물리적인 구조물을 만들 때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하려는 정향이 있잖아요. 그쵸. 공학이나 건축에서는 그 정밀함이라는 게 곧 생존의 문제니까요. 처음에는 막 눈에 안 보이는 1도 정도의 기울어짐이라도 건물이 10층, 20층 올라가면 결국 치명적인 균열이 되거든요. 네네. 그 미세한 오차가 나중에 건물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건데요. 어떤 점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인 재무 설계. 그러니까 내 노후 자금이나 평생 모은 자산을 다룰 때는 갑자기 그 깐깐하던 기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헐렁해진다는 거예요. 아, 뼈 맞은 느낌이네요. 대충 수익률 이 정도면 한 10년 묻어두면 대충 2배쯤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식이죠. 맞아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적금 붓다 보면 언젠가는 뭐 1억 모이겠지 이렇게요.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눈대중으로 기둥을 세우는 거랑 똑같은 일을 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종종 재무적인 문제를 다룰 때 약간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불확실성의 묘만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불확실성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를 직면하는 게 두렵거든요. 혹시 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 봐 아예 피하는 심리도 작용하죠. 게다가 그 계산 과정 자체가 너무 복잡할 거야? 하고 지레짐작해버리기도 하고요. 아, 듣고 보니 완전 공감 가네요. 모르는 게 약이다, 뭐 이런 심리군요. 그래서 오늘 이 안개 속에 숨겨진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아주 선명하게 끄집어낼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탐구가 될 것 같네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면서도 그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쓸모있는 도구를 찾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충 10년이면 되겠지? 하는 그 막연한 추측의 안개를 완전히 걷어내는 거죠. 네, 완벽합니다. 제공된 자료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소수점 아래 단위까지 아주 정확하게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재무 설계 도구를 여러분 손에 딱 쥐어드리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자산 증식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의존해왔던 그 낡은 방식들에서 벗어나서 현대의 도구가 제공하는 그 압도적인 정밀성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 선명한 궤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셨거나 아니나 경제 기사를 가끔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친숙한 법칙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산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공식이죠. 72의 법칙. 맞습니다. 마법의 숫자 72의 법칙. 72를 연간 이자율로 나누면 내 원금이 2배가 되는 대략적인 기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이 7%일 때 70이 나누기 7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 10.28년이 나옵니다. 대략 10년 하고 석 달 정도 지나면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결론이 쉽게 나오는 거죠. 계산기 없어도 머릿속으로 뚝딱 나올 만큼 엄청 쉽고 직관적이에요. 근데 이 법칙이 도대체 언제부터 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기원으로 오늘 자료에서 살펴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글쎄요. 뭐 주식 시장 생기면서 나온 거 아닐까요? 한 1900년대? 놀랍게도 무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수학자 루카 파치올리가 자신의 책에서 이걸 언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5세기요? 와, 엑셀은커녕 스마트폰도 없고 심지어 기본 기계식 계산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상인들이 배를 띄워서 막 무역을 할 때 복리 이자가 붙는 속도를 엄청 빠르게 계산해야만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종이와 펜으로 일일이 복리 계산하기엔 너무 바빴던 거군요. 배는 출발해야 하고 돈 계산은 해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숫자가 바로 72예요. 왜 하필 72였을까요? 왜죠? 72가 1, 2, 3, 4, 6, 8, 9, 12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숫자로 아주 딱 떨어지게 나누어집니다. 암산에 완전히 최적화된 숫자라는 뜻이죠. 아하, 일상 대화 중에 이자율이 6%니까 72 나누기 6 하면 12년 걸리겠네 하고 그냥 1초 만에 답 낼 수 있게요. 네, 그렇게 고안된 일종의 약식 계산법인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법칙은
그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상인들에게 진짜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왔죠. 사실 지금도 밥 먹으면서 친구랑 주식 얘기할 때는 여전히 최고의 공식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핵심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수록 이 500년 된 나침판이 완벽한 진북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아요. 대략적인 방향은 맞지만 목표 지점에 정확히 꽂아주는 그런 좌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 복리의 마법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풀어내는 수학적 진실은 따로 존재하거든요. 바로 자연 로그, 즉 LN 함수를 사용하는 공식입니다. 복리의 원리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분해해보면 그 안에는 곡선의 성질이 숨어 있어요. 이자는 막 계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툭툭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오르나요?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매 순간 아주 미세하게 팽창하면서 곡선으로 성장합니다. 이 연속적인 성장의 궤적을 오차 없이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수학적 언어가 바로 자연 로그예요. 오, 그래서 원금이 2배가 되는 정확한 시간을 구하는 진짜 수학 공식은 ln이 나누기 ln 1 플러스 이자율 이게 되는 거군요. 네, 이건 72처럼 암산을 위해 그냥 대충 끼워 맞춘 숫자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실실인 거죠. 그럼 아까 했던 그 7% 이자율을 이 정확한 로그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엑셀에 ln이 나누기 ln 1 플러스 100분의 7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결과가 10.24년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아까 72의 법칙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죠. 네, 72의 법칙으로 계산했을 때는 10.28년이었어요. 정확한 수학 로그 공식은 10.24년이고요. 비유하자면 72의 법칙은 대충 동네 지리를 손으로 쓱쓱 그려놓은 종이지도라면 이 로그 공식은 위성으로 밀리미터 오차 없이 잡아주는 진짜 GPS인 셈이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근데요, 솔직히 여기서 제가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태클을 좀 걸고 싶습니다. 어떤 태클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10.28년이랑 10.24년 이거 겨우 0.04년 차이잖아요. 달수로 치면 한 보름 남짓한 시간 차이 아닌가요? 그렇죠. 보름 정도 되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자연 로그니 뭐니 하는 그 수학 공식의 진실까지 알아야 합니까? 인생에서 한 보름 정도 늦게 돈이 2배 된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72로 나누고 살면 안 돼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단일 금액, 이를테면 100만 원이나 500만 원 정도를 딱 10년만 묶여두는 가벼운 투자라면 그 0.04년 오차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봐요, 무시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현실 세계의 투자는 10년 만에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20대 후반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60대까지 무려 30년에서 40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은퇴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기간이 훨씬 기네요. 네, 만약 여러분의 투자 기간이 막 30년으로 길어지고 굴리는 자금 단위가 1억, 5억, 10억 이렇게 커진다면 이 작은 오차는 나중에 완전히 다른 괴물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복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눈덩이 굴리기랑 같으니까 처음 10년 동안 생긴 그 보름의 오차가 20년, 30년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덩치가 커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미세한 0.04년 오차가 30년 복리 스노우볼을 거쳐서 누적되면요. 나중에는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 오차를 만들어버려요. 와, 수천만 원이요? 그건 좀 무섭네요. 예를 들어 은퇴 목표 자금이 10억이라고 쳐볼게요. 72의 법칙으로 대충 계산한 도면에 맞춰서 나 이쯤이면 은퇴해도 되겠다 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네, 기분 좋게 퇴사했죠. 근데 실제 정밀한 로그 함수로 계산된 계좌 잔고를 열어보니까 아직 목표치에 수천만 원이 모자란 상태인 겁니다. 단지 수학 공식 하나 대충 쓴 것 때문에 은퇴 시기가 1년 미뤄지거나 노후 생활 질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확실히 와닿네요. 대충 지은 단층집은 벽돌 몇 개 튀어나와도 안 무너지지만 100층짜리 마찰로 지을 때는 기초공사에서 0.1도만 기울어져도 꼭대기에선 수미터 흔들리는 재앙이 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은퇴 자금은 단층집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 일이니 1mm 오차도 허용하면 안 되겠군요. 맞습니다. 큰 돈을 다룰수록 그리고 긴 시간을 계획할수록 우리는 그 500년 전 종이 지도는 이제 접어두고 가장 정밀한 GPS를 켜야만 합니다. 네, 정밀함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장벽이라면 어떤 걸까요? 자연 로그 공식이 수학적으로 오차 없는 GPS라는 건 동의해요.
근데 매번 재무계획 세울 때마다 엑셀 켜고 는 ln 2 나누기 ln 괄호 열고 1 플러스 0.07 괄호 닫고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아, 좀 번거롭긴 하죠.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죠. 수학 전공하는 일반인 입장에선 괄호 한 단만 빼먹어도 오타 한 번만 나도 화면에 시뻘건 에러 창이 뜰 텐데요. 정밀함을 얻기 위해 치르는 대가치고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그 수학의 고통을 여러분이 짊어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희 자료의 두 번째 핵심, 구원투수입니다. 오, 구원투주요? 네, 복잡한 로그 수학 공식을 매번 타이핑할 필요 없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엑셀의 강력한 재무 전용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엔퍼 함수입니다. 아, 엔퍼. NPE의 넘버 오브 피리어드의 약자죠. 직역하면 기간의 수,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걸리는 횟수는 시간을 구해주는 녀석이네요. 맞습니다. 이 엔퍼 함수는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복잡한 자연 로그 공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 수학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품고 있어요. 완전하게 동일한 결과값을 산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이자율 7%일 때 10.24년이라는 그 절대적 진실을 손쉽게 뽑아낼 수 있겠네요. 네, 엄청 간단합니다. 빈 셀에 는 엠퍼 치고 괄호 엽니다. 그리고 4개의 조건, 그러니까 함수를 작동시키는 인수만 순서대로 넣어주면 돼요. 4개의 조건요? 네, 이자율, 매월 납입하는 금액,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렇게 순서대로요. 자, 여러분.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진짜 제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함수에 숫자를 넣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금 2배 되는 상황을 이 엠퍼 함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한번 넣어보시죠. 첫 번째 자리에 이자율 7%를 씁니다. 이건 쉽죠? 두 번째 자리는 중간에 추가적으로 돈인데 지금 우린 묵혀두기만 할 거니까 0을 넣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핵심입니다. 매뉴얼 보면 현재 가치, 그러니까 내 원금에는 마이너스 1을 넣고 미래 가치, 즉 2배가 된 돈에는 플러스를 해서 2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수식으로 쓰면 는, 엠퍼, 괄호 열고 7% 쉼표 0, 쉼표 마이너스 1, 쉼표 2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단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멈칫하고 완전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죠. 내 돈 불리는 건데 왜 마이너스를 써 하고요. 네, 원금이 2배 되는 걸 계산하는데 왜 내가 가진 소중한 원금에 굳이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전혀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엔 이게 너무 헷갈렸어요. 근데 오늘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이 원리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이 현금 흐름을 나의 호흡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갑이나 통장이 행경막이 움직이는 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폐요? 숨쉬는 폐 말씀이시죠? 네네. 처음 투자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을 은행이나 주식시장이라는 외부로 쑥 밀어넣잖아요. 내 주머니 기준으로 보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 통장에선 돈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건 폐에서 공기를 밖으로 길게 내뱉는 날숨과 같습니다. 내 몸에서 뭔가 나가는 거니까 철저하게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래서 투자 원금은 마이너스 1이에요. 아, 내뱉는 숨이니까 마이너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서 그 돈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투자 끝내고 2배 돈을 싹 걷어서 내 주머니로 다시 가져오잖아요. 외부에서 내 주머니로 다시 돈이 확 쏟아져 들어옵니다. 신선한 공기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는 들숨이네요. 맞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숨을 내뱉고 마이너스 1, 숨을 들이마신다 플러스 2. 현금 흐름을 이렇게 호흡으로 이해하니까 엑셀의 논리가 한 번에 뻥 뚫리더라고요. 와, 그 호흡 비유는 진짜 엑셀의 본질을 찌르는 탁월한 설명입니다. 컴퓨터, 특히 엑셀 재무함수는 감정이 없잖아요. 네, 나의 소중한 종잣돈 이런 뉘앙스를 모르죠. 네네, 컴퓨터는 오직 수학적 논리, 그러니까 돈의 방향성만 인식합니다. 내 기준에서 나갔냐? 마이너스. 들어왔냐? 플러스. 이 단순하고 명백한 이분법적 구조를 완벽히 통찰하는 게 엑셀 재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아, 결국 방향성이 핵심이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호흡의 논리만 깨우치면 엑셀에 있는 어떤 복잡한 재무 함수도 마치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쉬는 숨,
들이마시는 숨. 이것만 기억하면 엔퍼 함수는 더 이상 골치 아프게 외워야 할 수식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딱 지시해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엔퍼 함수가 단순히 원금 두매되는 시간만 계산하는 용도라면 결국 72의 법칙이랑 쓰임새가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단지 10.28 대신 10.24라는 조금 더 정밀한 답을 줄 뿐이잖아요. 아,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 훌륭하고 정밀한 도구가 고작 2배 계산기에 머물진 않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만약 엠퍼가 그냥 2배 계산용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서 소개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엠퍼의 진짜 위력은 자산 관리에 무한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현실의 재무 목표는 뭐 무조건 2배, 이렇게 평면적이지 않으니까요. 평면적이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꼭 2배가 아니라 특정 목표 금액이 정해진 상황이 있죠. 지금 내 손에 1,000만 원 보너스가 생겼는데 이걸 굴려서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만들고 싶다고 쳐보죠. 오, 흔한 상황이죠. 1,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이때 엑셀 켜고 는 엠퍼, 괄호 열고 연수익률, 쉼표 0, 쉼표 마이너스 1,000만 원, 쉼표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끝납니다. 내 주머니에서 1,000만 원 나갔으니 숨 내뱉고 나중에 5천만 원 들어올 때까지 정확히 몇 년 몇 개월 걸릴지 한 번에 계산해내는 거죠. 목돈을 일시불로 넣어두고 기다릴 때는 아주 완벽하겠네요. 근데 우리 현실을 좀 볼까요? 사실 대부분은 몇 천만 원 큰 목돈 묻어두기보다는 매월 월급 중에서 50만 원,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저축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의 현실이죠. 숲을 한 번만 크게 쉬는 게 아니라 매달 헐떡이면서 쉬어야 하는데 이럴 때도 엠퍼가 먹히나요? 물론입니다. 엠퍼는 그 지속적인 호흡의 흐름도 완벽하게 계산해냅니다.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적립식 투자할 때는 기간의 단위를 연에서 월 단위로 쪼개주기만 하면 돼요. 월 단위로요? 네, 수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N퍼, 괄호 열고 연수익률 나누기 12, 쉼표 마이너스 월납입액, 쉼표 0, 쉼표 목표 금액.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1년치 이자율을 12개월로 나누고요.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두 번째 자리에 마이너스 월납입액을 씁니다. 당장 목돈은 없으니 세 번째, 현재 가치엔 0을 넣고요. 아, 매달 조금씩 숨을 내뱉으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다가 10년 뒤에 목표한 금액을 한 번에 크게 들이마시는 구조군요. 아까 배운 호흡법이 여기서도 아주 딱 맞아떨어집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원리가 완전 동일하죠. 잠깐만요. 근데 제가 오늘 자료 쭉 훑어보다가 대출금 상환 기간 계산 파트에서 진짜 뇌에 심각한 버퍼링이 왔거든요. 버퍼링이요? 네, 아마 지금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수식의 완전 모순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모순인지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갚을 때 쓰는 수식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N퍼, 연 이자율 나누기 12, 마이너스 월 상환액, 대출 원금 0. 좋아요. 매달 갚는 돈이니까 월 상환액이 마이너스인 건 방금 배운 호흡 원리로 100% 이해됩니다. 뱉어내는 숨이죠. 네,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요. 근데 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대출 원금 말입니다. 대출인 명백하게 내 빚이잖아요? 내가 평생 짊어질 무거운 짐이고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죠. 상식적으로 빚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기호 붙여야 할 것 같은데 왜 저 수식에선 대출 원금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입력하라는 거죠? 이거 엑셀 롤리 오류 아닙니까? 아,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입니다. 엑셀은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는 빚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아까 진행자님이 직접 만드신 그 호흡 비율을 대출받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싹 적용해 보세요. 대출 받는 순간이요? 네, 은행 가서 대출 서류에 사인하고 마침내 내 통장에 3억 원이라는 대출금이 딱 입금되는 바로 그 순간 현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은행에서 제 통장으로 3억 원이 찍혔죠? 제 주머니로 돈이 들어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대출이라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짐이고 갚아야 할 부채인 건 맞지만 컴퓨터의 눈으로 그 현금 흐름 자체만 딱 떼놓고 보면 내 주머니로 거대한 목돈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수영장에 뛰어들기 전에 숨을 아주 크게 들이마신 플러스 상태인 거죠. 와, 대박.
완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감정적인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는데 철저하게 물리적인 돈의 이동만 보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대출원금은 철저하게 통장에 돈이 꽂힌 방향 기준으로 플러스로 기록해야만 엑셀이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내 통장에 거금이 들어왔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래서 대출 원금은 플러스. 네, 완벽해요. 그리고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간다.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숨을 조금씩 내뱉는다. 그래서 월상환액은 마이너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다 갚았다. 더 이상 나갈 돈도 들어올 돈도 없다. 폐안의 공기가 평온해졌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0. 와, 이 논리 구조 진짜 완벽한데요. 뒤엉켜 있던 퍼즐 조각이 찰칵찰칵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엑셀 재무 설계는 그냥 공식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또 어떻게 나를 떠나가는지 그 냉정한 흐름을 시각화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죠. 네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방향성의 원리만 명확히 이해하면 자동차 할부 완납하려면 몇 달 나왔는지, 주택담보대출 다 털어내려면 몇 살까지 회사 다녀야 하는지, 이런 내 삶을 옥죄는 질문들에 대해 엑셀이 아주 차갑고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평생 빚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빚의 끝이 언제인지 내가 딱 직접 통제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오늘 진짜 강렬한 통찰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한번 쫙 되짚어 볼까요? 좋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르네상스 상인들이 쓰던 어림셈법 72의 법칙부터 출발했죠. 그리고 현대의 큰돈 굴리는 투자에서는 왜 그 종이지도가 부족한지, 자연로그라는 정밀한 GPS가 왜 필수적인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잡한 수학을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해주는 궁극의 도구, 엔펌 함수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다루는 마법의 열쇠, 호흡법까지 완벽하게 장착했고요. 맞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밥 먹다가 누가 툭 던지는 막연한 조언이나 대충 10년 묻어두면 돼 같은 뭉툭한 수치에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필요 없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엔퍼 함수의 논리만 이해하셨어도 당장 엑셀 창 하나 띄워서 내 미래 재무 상태를 소수점 아래 밀리미터 단위까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신 겁니다. 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공식을 실제 통장 잔고나 적금에 당장 대입해 보시길 권합니다. 막연했던 미래가 딱 숫자로 구체화되는 순간 불안감은 싹 사라지고 통제력이 생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오랫동안 맴돌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묵직한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배운 엔퍼 함수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간을 아주 냉정하게 오차 없이 계산해 주잖아요. 내가 10억 모으려면 며칠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서늘한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진실이라면. 엑셀 속 숫자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자체는 철저하게 유한하다는 겁니다. 재무공학에서 완전히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점이네요. 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엑셀에 내 월급이랑 목표 은퇴자금 10억을 입력해봤어요. 엔터를 딱 쳤는데 필요한 시간이 무려 50년이라고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남은 실질적 경제활동 기간은 기껏해야 20년 뿐인데 말이죠. 50년이라니 막막하겠네요. 시간 부족하다고 컴퓨터 모니터 탓할 수 없잖아요. 이 함수 안에서 결과값인 시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직접 통제하고 바꿀 수 있는 입력 변수는 딱 2개뿐이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 변수는 우리가 쫓는 수익률, 이자율일 거고 두 번째 변수는 우리가 매월 통장에서 떼어서 투자하는 금액이겠죠.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50년이라는 그 막막한 시간을 20년으로 단축시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전한 예금 박차고 나와서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원금이 반토막 날 리스크까지 감수할 용기를 내시겠습니까? 이자율을 확 높이는 선택이네요. 네. 아니면 오늘 밤 시켜 먹고 싶은 치킨, 주말에 사고 싶은 옷, 그거 꾹 참고 매월 더 많은 돈을 투자 계좌로 밀어넣는 그 뼈 깎는 인내심을 발휘하시겠습니까? 리스크를 감당할 용기냐 아니면 현재의 쾌락을 유보할 인내심이냐.
자산 증식의 그 수학적 껍데기 딱 벗겨내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을 묻는 두 가지 질문만 남게 되네요. 대충 눈대중으로 지은 10년의 감이라는 그 부실한 설계도 오늘 완전히 찢어버리셨다면 이제 오차없는 GPS 켜고 여러분이 직접 엑셀 밟을 차례입니다. 용기입니까? 인내입니까? 이 깊고 서늘한 질문을 오늘 밤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재무의 정밀함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결국 유한한 시간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아주 선명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